보세요. 저당권. 유치권도 시험에 100%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올 때가 있고 제일 적게 나온 한 문제, 보통 두 문제. 아주 많이 내면 세 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당권은 기본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담보 물권에 네 문제가 고정이에요. 네 문제. 자, 그러면 저당권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356조 보겠습니다.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채무를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요거 보세요. 저당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여기 저당권에 설정을 합니다. 설정이 있는데 이 저당권자 말고 요 병, 이 사람이 갖고 있는 Y 부동산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있습니다. 저당권자 쓸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은 돈은 얘한테 빌려주는데 얘가 안 갚으면 이 부동산 날아갑니다. 이 사람이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이 목적물에 저당권 설정하는 게 일반적인 예인데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뭡니까?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고 돈 안 갚으면 이 제3자 부동산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보증? 물상 보증입니다. 그 물상 보증 쓰면 돼, 안 돼? 얘가 안 갚았는데 여러 번 재산 날아간다니까. 알겠죠? 이게 물상 보증입니다. 자, 그래서 저당권은 뭐니까 돈을 빌려줘 돈 안 갚으면 겸해 넣어서 무슨 변제 받는다고요? 우선 변제 받습니다. 여기 했죠, 이거.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쳐 안 미쳐? 미친다. 이거 아까 했던 거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382페이지에 그 네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법조문에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저당권의 법적 성질, 타물권입니다. 타물권이고 이제 저당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죠. 근데 어디는 없습니까? 유치권은 없었죠. 우선 변제 효력이 있고 자, 3번의 별표. 점유를 수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옆에 반환 청구권 X. 자, 뭐가 수반하지 않습니까?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권 없습니다. 뒤에 합니다. 담보물권의 통유성, 아까 네 가지 다 있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이 있다. 넘기면 돼요. 자, 저당권의 성립. 이것도 뭐 시험 안 나옵니다, 이거.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 나와 있는데, 누구누구라 했습니까? 여기 있네.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물상 보증인. 자, 그래서 요 1번에 첫 번째 줄 것이고 계약 당사자는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고 동그라미 2번에 저당권자는 원칙 채권자의 하나고요. 자, 예외 나와 있는데 자, 거기 파랗게 된 거 있죠? 바로 위에부터 줄 거야 돼.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자, 어떻게 됩니까?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그러면 제3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하고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제도? 물상보증제도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옆에 기출 지문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갑인데 빌려 쓰는 사람이 갑인데 빌려주는 사람 을이고 갑인한테 빌려줬는데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3자 간에 뭐가 있어야지 된다고?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자 간의 합의가 별표입니다. 파랗게 돼 있죠. 합의가 있어야지 제3자 앞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설정 나와 있는데 등기사항은 나중에 배웁니다. 옆에 페이지 가서 2번의 별표. 자, 이 2번이 아까 뭡니까? 저당권이 불법 말소됐다 하더라도 그 저당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195페이지 참조. 195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195페이지에 등기는 효력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자 안 되겠다. 195페이지. 195페이지 한번 펴보자. 자, 195페이지에 판례 위에 등기의 유효요건 나옵니까?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잖아.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다. 나와 있죠? 요게 옆에다가 385페이지 참조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불법 말소된다 하더라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저당권 존속한다 이 말입니다. 옆에 기출 지문이니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저당권의 객체에서, 자, 여기서 저당권 객체에서는 이 주의해야 될 게 용의물권 중에서 안 되는 게 뭡니까? 지호권이지. 지호권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X입니다.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호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머지 내용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에 할하지 않는다. 그거 파랗게 된 거 줄 바꿔놓고 넘기면 돼요. 볼 필요 없어. 다음 페이지 넘기면 됩니다.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나옵니다. 저당권의 효력 나옵니까? 나오죠? 저당권의 효력. 자, 저당권의 효력에서 요거부터 나오네. 무슨 채권의 효력? 피담보채권의 효력. 요게 몇 조냐? 360조입니다. 자, 돈을 1억을 빌렸어요. 1억이 뭐야? 원본. 이자 5%. 이자. 위약금 중도상환 수수료 들어봤어요? 아, 그렇구나. 중도에 빨리 상환하면은 은행 입장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왜? 이자 계속 못 받으니까. 위약금 특약 돼 있어요. 근데 위약금이라면 기분이 나쁘잖아. 그 중도상환 수수료라만 쓰지. 자, 그리고 손해배상. 무슨 불이행의 손해배상입니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자, 지연이자와 실행비용도 담보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얘가 을이 1억을 빌려줘도 얘가 갚아야 될 돈은 얼마란 말이야? 1억만 갚으면 안 되고 이자 갚아야 되고 위약금 갚아야 되고 손해배상 생기면 손해배상 해야 되고 실행비용 경매 들어갔을 때 경매비용까지 다 잽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지금 아파트가 지금 계속 물건 많이 나오잖아.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반기 되면 확 늡니다. 알죠? 그때부터 이런 막 들어가면 됩니다. 알죠? 근데 문제는 뭐냐? 들어가도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그때 기다리고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하반기에 딱 보고 있다고. 돈 딱 뜨고 있다가 경매 탁 들어간다고. 예? 자, 들어갈 때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러면 경매 들어갔다, 그럼 목적으로 경매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경매 들어가기 전에 매매되는 경우 있어, 없어? 한 번 유찰됐는데 경매 낙찰되기 전에 유찰대가 두 번째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이제 뭡니까? 그 매매돼가지고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경매 비용 들어갔던 거하고 이거 다 공제합니까? 안 합니까? 은행이 어떤 사람인데 다 공제해본다고요. 맞지? 그래서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뭔데? 1억을 빌려줬다 그래서 1억만 갚으면 안 되고 요거 다 갚아야 소멸하지. 그 요거까지 다 미친단 말이야. 이게 피담보채권의 범위다 이 말이에요. 이랬어? 됐어.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박스에 보면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금, 실행비용 나와 있죠? 네, 됐고 넘어가면 되고 옆에 목적물의 범위. 아따 중요하다.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옆에 목적물의 범위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자, 별표를 3개 해놓으셔야 돼요. 3개. 자, 358조 갑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다. 부합된 물건이 뭐야? 부합물이죠. 그래서 아까 배웠잖아. 유류주장 택구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종물도 미칩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이나 설정 행위로 다른 약정이 있으면 미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뒤에 게 예외 그러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에 게 중요해요.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자, 이거 보세요. 저당권 설정했어요. 부합물과 종물은 설정 어디도 미치고 전에 부합시켜도 미치고 후에 부합시켜도 미친답니다. 그래서 목적물의 범위는 미친다 딱 적어놓고 옆에다 잘 미친다 적어놔야 돼. 잘 미친다. 그래서 설정 전에도 미치고 후에도 부합시켜도 미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갑니다. 359조 과시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협업해.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에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과실은 뭐한 후에 미친다? 압류 후에 미칩니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압류 사실을 통지하는 거 아니면 이를 대항하지 못한다. 뒤에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자, 뭐한 후에 미친다가? 차임채권과 물상 여기 나오죠. 차임채권이나 과실은 뭐 하는 후에 미친다? 압류 후에 미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판례 1번 판례 증축 부분이죠.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건물의 중첩 부분 미쳐 안 미쳐? 건물의 저당권은 미친다. 됐죠? 32의 기출 별표 딱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판례, 2번 판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는 것은, 자, 세 번째 주시고.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소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맞죠? 자, 종된 권리인 지상권에도 그 효력이 미쳐 안 미쳐? 미칩니다. 요거 29의 기출 딱 해놓고. 2번 판례가 29의 기출이고 3번 판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전유 부분의 저당권, 아파트의 전유 부분 501호에 저당권 설정하면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쳐 안 미쳐?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요것도 적어주시고 요거는 598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책에 몇 페이지? 598페이지. 598페이지 한번 봐봐. 598페이지 맨 밑에 3번 판례 있어요? 있어요? 자, 전유분의 저당권을 설정하면은 대지 사용권 세 번째 줄에 보면 대지 사용권에도 그 미친다 안 미친다? 네 번째 줄에 미친다 이 말이지. 요게 387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바로 옆에 기출지문이 있습니다. 자, 그게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387페이지 그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판례까지 다 봤던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다 봤던 내용이고 옆에 기출지문 있으니까 보시고 넘기시면 됩니다. 과실은 원칙은 미쳐 안 미쳐? 안 미치는데 뭐 하는 후에 미친다 있어? 압류 후에 미친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미치지 않는다 해놓고 두 번째 줄까지. 세 번째 줄에 가서 그러나 뭐가 있은 후에 현관펜? 압류가 있은 후에는 미쳐 안 미쳐? 미친답니다. 자, 옆에 32, 33의 기출 딱 해놨잖아. 옆에. 그 내용이 지금 나왔어. 무슨 후에 미친다? 압류 후에 차임 채권에 미칩니다. 무슨 채권에 미친다? 차임 채권에 미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목적 토지 위에 건물. 자, 보세요.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야. 토지에 저당권 설정하면 건물에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알죠? 왜?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줄 것이에요. 두 번째 줄. 미치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일괄 경매 초권 나오는데, 자, 일괄 경매 초권. 자, 여기까지 이제 보고, 자, 365조인데, 자, 우리 일괄 경매 초권 몇 페이지 있을까? 앞으로 가요. 67페이지. 57페이지. 죄송합니다. 57페이지. 57페이지. (57페이지) 폈어요? 자, 여기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가배 토지에, 그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후에 위에 건물을 지었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러면 가배 토지인데, 을이 대출을 해줬어. 근데 누가 건물 지었어? 갑이 건물을 지었어, 이렇게. 건물 지었어. 그러면 이 을에게 변제를 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을 같이 일괄해서 경매 넣을 수 있어 없어? 이게 뭐라고? 일괄 경매 청구. 이거 언제 쓰는데 이제? 자, 여러분이 삼산에 땅이 있어가지고 땅값이 막 올라갔잖아. 그 옆에 이제 뭡니까? 상가 건물 지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난다고 소문이 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땅이 없어가 이해 안 되지 지금? 예? 예. 그러면 건물 올리잖아. 땅에 대출 받아가지고 건물 올리잖아. 다 지었는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뭡니까? 코로나19 공실 지금 또 공실 엄청 나오고 있죠 지금. 예? 못 버티는 게야. 그래서 이제 새가 안 나가. 그러면 돈 못 갚지. 어디만 지금 저당권 설정해놨는데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했는데 그 토지에 돈 빌려 갖고 건물 짓다가 이렇게 자살 앞두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같이 날릴 뿐다고. 예? 이걸 인정하는 이유가 뭔데?
인정하는 이유가 뭔데?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데 이게 뭐 건물과 토지 소유가 달라지면 건물 부수고 문제 생기죠.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좋아 안 좋아? 안 좋고. 같이 날리면 경매도 받으러 와 안 봐? 받으러 오죠. 그런데 달라붙으면 경매 받으러 안 오거든. 그래서 무슨 청구권 인정한다? 일괄 경매 청구권 인정하는데, 자 여기서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 어디에만 저당권 설정해놨는데? 토지만. 그럼 건물에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없다. 같이 경매는 날릴 수 있어도 어디에는 요거잖아요. 요거. 토지에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데 건물은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이게 시험 첫 번째 포인트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성립 요건 갑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고 설정자가 후에 건물을 신축해야 됩니다. 토지에만 충분히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같이 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됐죠? 토지에만 충분히 받아도 돈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같이 날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과잉 경매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일괄경매 청구는 권리지 의무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 갑니다. 포인트.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을이 돈을 빌려주고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했잖아. 설정 후에 건물을 지었다고 해요. 그러면 같은 사람이면 일괄경매 되죠? 되지? 자, 그런데 여기에 지상권을 설정해가지고 건물을 지었단 말이야. 그러면 토지와 건물 설정 같아 달라? 다른데 이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사람이 갑이다 이 말이야. 토지 수자 받았어. 같아졌지? 이때 일괄경매 돼. 그런데 이걸 다시 병이 되는 게 뿐이면 토지와 건물 수자 같아 달라? 이럴 땐 일괄경매가 안 돼. 그럼 일괄경매가 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일 때만 일괄경매가 되는 거야. 알겠죠? 요게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자, 시험에 나왔었죠. 몇 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300 법조문 봅시다. 365조.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청구권입니까? 일괄경매 청구. 그러나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면제 받을 권리가 없다. 왜? 어디에만 설정해놨으니까? 토지만 설정해놨으니까 건물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요건 A번에 줄 것이고 신축한 건물이고 B번에 설정자가 축조하고 난 다음에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옆에 가서 효과. 자, 건물의 매각 대금에서 우수면제 받을 수 있어 없어? 다 해놨다 이게. 없다. 어디만 받을 수 있어요? 토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번 또 자, 세 번째 조만 줄 것이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예제 문제 바로 갈게요. 예제 문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목적물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1번 어떻습니까? 저당권은 약정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달리 정할 수도 있죠. 맞지? 당사자는 설정 계약으로 저당권 효력을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요. 여기서 포인트가 협의취득이야. 물상대의가 안 됩니다. 협의취득할 때는 물상대의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한 장 넘겨봐. 니은번에 세 번째 줄부터 줄 꾸면 됩니다. 공치법상 협의취득한 경우는 물상대의 행사할 수가 없으며 돼 있죠. 요거는 옆에다가 27에 32의 기출입니다. 27에 32의 기출. 그래서 협의취득할 때는 물상대의 안 됩니다. 강제 수용이 됐을 때 뭐가 된다고요? 물상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바로 밑에. 자, 물상대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도전에 뭐가 있어야 돼? 압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현관에 넣으시고. 인도전에 압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앞으로 가서. 그래서 2번 지문은 협의취득이 포인트다네요. 공치법, 협의취득, 물상대의 행사할 수가 없다. 맞는 지문.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어떻습니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을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소를 목적한 토지 임차권에도 그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종된 권리 임차권이나 지상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맞고 4번 지문은 자, 물상대위는 제3자의 압류된다 안 된다? 앞으로 봐, 앞으로 봐.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 물상대위는 제3자가 압류가 있는 경우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맞죠? 자, 그래서 저당권자의 압류뿐만 아니라 제3자의 압류도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고 5번 지문은 뭐한 이후에 여기다. 압류 후. 압류 후에 차임채권에 미친다고요. 차임채권. 맞죠? 그래 됩니다. 그거 별표 3개 넣으세요. 자, 차임채권 정말 잘 나옵니다. 자, 이제 넘기시고 물상대도 다 했고요. 391페이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효력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뭡니까?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줄 맞고 갑시다. 391페이지. 세 번째 쪽을 줄 것이고 채무자가 채권에 변제액에 도래했음에도 변제하지 않으면 뭐 넣을 수 있습니까? 저당권자가. 경매 넣을 수 있고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당연한 거지. 네. 그래서 돈 안 갚으면 은행은 뭐 넣어가지고 경매 넣어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변제 지위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넘겨보세요. 배당순위도 다 알고 있죠? 이 배당순위도 여러분 다 외우고 있대. 주기사법에. 우리 시험에 배당순위 절대 안 나옵니다. 알죠? 네, 넘어가면 되고 제3취득자의 지위 봅시다. 제3취득자의 지위. 자, 우리 제3취득자의 지위 판서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 있네. 여기. 제3취득자 지위. 제3취득자의 지위 한번 봅시다. 제3취득자. 자, 뭐가 설정된 부동산에 보세요. 돈 빌려줬잖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요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누구라고?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 전세권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단 말이야. 뭐가 설정된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자, 제3취득자 지위는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잘 나오는 내용이야. 단독 문제로 3번 나왔고요. 지문으로 한 3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얘가 변제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1억 변제 못하면 뭐 날려버립니까? 경매 날려버리죠. 경매. 그러면 얘들은 아주 불안한 집이 있잖아. 맞지? 그래서 경매 들어가면 얘들은 쫓겨난단 말이야. 소유권 취득 못하고 쫓겨난다고. 그래서 얘들을 위해서 뭐가 될 수 있도록? 경매인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뭡니까? 전세 사기 때문에 그 아파트 뭡니까? 저 빌라에 주주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대항력 갖추면은 또 마치 확실자까지 받아놓으면 우선 경매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법 개정한다 그러잖아. 그 원희룡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대. 그런 건 좀 봐도 돼요. 저 TV 그런 건 좀 봐도 돼요. 관심 가져야 돼. 알죠? 자,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시간이. 그래서 그것도 기간을 몇 년만 딱 해놨어요. 2년만 딱 해놨어요. 그 왜 2년만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그 폭등해가지고 이런 문제 생겼잖아. 임대차 3법하고 이래가지고 팍 올라가잖아. 그래서 그게 이제 해결되는 게 지금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 2년만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들어갈 때부터 이제 금액이 싸잖아요. 그래서 2년 하는 거예요. 됐다, 빨리 가자. 자, 경매에 될 수 있다. 두 번째 뭡니까? 뭐 하고? 얘가 있잖아요. 얘한테 변제해버리는 기라. 그럼 피담보채권 변제했으니까 얘는 소멸이죠. 소멸이고 얘한테 무슨 권 행사합니까? 구상권 행사지. 예? 변제하면은 저당권이 소멸하고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 목적을 지금 사용수익하고 있잖아. 맞지?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 사용수익하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갔던 비용이 있어 없어? 있죠.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는데 요걸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제3취득자의 지위다. 됐어요? 네, 됩니다. 자, 요거 간단합니다. 거기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지상권자, 전세권자를 제3취득자를 합니다. 여기다가 시험에 나왔던 게 후순위 저당권자는 됩니까? 안 됩니까?
세명만 돼요. 제3취득자. 이 사람들은 뭐 넣을 수 있다. 경매차가 경매받을 수 있고 변제해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어가면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책에 정리하러 갑시다. 392페이지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부동산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자를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옆에 페이지 가서 32의 기출 딱 해놓고 뭐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경매인이 될 수 있다 했지? 법 좀 읽어보시면 되고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옆에 기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취득자의 변제 364조 있습니까? 있죠? 저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 이 세 명이 제3취득자입니다.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에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인데 그 옆에 기출지문이 있어 밑에 있지? 자, 여기서 후순위 근저당권자 나옵니까? 후순위 저당권자 나옵니까? 얘는 맨 끝에 제3취득자다 아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시험에 32회 때 나왔단 말이에요. 알겠지? 그럼 제3취득자 누구 있는데?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인지 후순위 저당권자는 아니다. 여기 32의 기출이다.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동그라미 3번. 367조입니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저당 그 부동산에 보존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비 유입비를 지시할 때는 무슨 상환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요거 바로 옆에 32 기출이야. 이거 했잖아. 무슨 상환 받을 수 있다고?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고요. 우선적으로 보호해준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자, 침해와 구제. 요거만 하고 마칩니다. 자, 침해와 구제 간단하니까. 가자. 침해와 구제. 알겠습니다. 자, 침해와 구제도 시험 지문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침해와 구제. 자, 제3취득자의 지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제3취득자의 지위는 누구 있었어?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있었지. 여기 후순위 저당권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게 시험의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침해와 구제. 자, 설명하고 마칩니다. 자, 여기에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침해하는 게 이 담보 가치를 떨어뜨리는 놈이 누구야? 요 제3자가 침해하든지 설정자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지. 이게 침해야. 그림 이해됐어? 됐지? 침해를 누가 한다고? 설정자나 제3자가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은 이 저당권자가 구제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침해와 구제. 알겠지? 그래서 요 목적물을 침탈하는 놈이 있다.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 누가? 저당권자가. 저당권은 뭘 수반하지 않아? 점유를 수반하지 않거든.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지만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할 수 있다 했지 이거? 요 36페이지 참조하면 돼.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할 수 있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특히 이게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없다는 게 포인트.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뭡니까? 담보가치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얘가 뭐랍니까?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합니다. 무슨 청구권 행사한다고? 담보물 보충해놔라. 그 보충되지? 그러면 이제 즉시 변제나 손배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목적물이 여기에 이제 박살나가지고 멸시 거의 돼가지고 저 반환할 수 없게 됐다. 침해 행위를 해버렸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무슨 변제 청구하면서? 즉시 변제 청구하면서 손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거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이 침해와 구제다. 침해는 누가 하는 겁니까? 침해는 제3자나 설정자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침해와 구제야. 됐지?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침탈 행위라든지 이때는 침탈 행위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못하지만 침해 행위 일부를 뭐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야 담보가치 떨어진 거 나가 임마. 저당권자 은행 와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옆에 건물 넘어지라면 야 이 넘어지면 우리 그 담보 물건이 같이 떨어지니까 예방 조치해. 예방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그리고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를 해버리면 얘 보충되겠지. 그럼 돈 주든지 뭐 담보가치 돈을 상환하든지 뭐 가치를 수리해가 다시 만들어놨단 말이야. 이 보충 청구권 행사하면 즉시 변제 손배 청구할 수는 없지. 왜? 보충이 됐으니까. 근데
박살나고 멸실대가 없다고 하면은 얘가 뭡니까? 즉시변제 청구 들어가면서 니 때문에 손해봤다고 손배 청구 들어가는 거지. 됐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 저당권자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4가지를 해놨단 말이에요. 법에. 이게 침해와 구제야. 자, 줄 막고 갑니다. 끝. 침해가 뭔데? 3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저당권은 목적물에 대한 교환가치를 파악하여 채권 담보 목적을 하는 것이므로 교환가치를 감소하는 것이 저당권 침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당 살림의 부당 멸체라든지 종물의 부당 분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침해다 이 말이야. 구제 방법 무슨 청구권? 첫 번째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방해 제거나 예방만 할 수 있어요. 맨 끝에 무슨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옆에다가 183페이지 참조. 기본서 183페이지 했어요 이거. 183페이지 참조하시고 맨 밑에 가서 2번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배는 청구할 수 있다. 3번째 줄까지 주시고 옆에 가서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를 하면 법조문 밑에 보면 해면은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 돼 있죠. 2번째 줄 됐고 그다음에 즉시 변제 청구는 2번째 줄 가지고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시게 했을 때는 기한이익을 잃는다. 됐어. 자 밑에 옳은 거 문제 갈게요. 옳은 거 1번 맞아요 틀려요? 이게 수반성이잖아. 수반성. 한 장 넘겨봐. 한 장 넘겨봐. 한 장 넘기면 그 361조 있습니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수반성이야. 수반성. 맞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왔다고 해요. 분리 양도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돼야 돼. 2번은 제3취득자는 경매인이 될 수가 있다 해야지. 있다. 3번은 건물에 저당권 설정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이나 밑에다 적거나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치다 했죠. 29회 때는 지상권이 나왔고 32회 때는 임차권이 나왔어. 지상권과 임차권의 효력이 미친다 해야 됩니다. 그럼 답이 3번이네. 4번 지문은 여기 핵심 단어 찾아봐. 차임채권. 압류 이전이 아니고 압류 후로 고쳐야 맞는 내용이야.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우선상을 받을 수 있다지. 여기가 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